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선생의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단어는요,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화법,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소단원이죠. 면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전략이라고 하니까 면접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단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면접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입각해서 이 면접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준비, 답변 전략, 점검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준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면접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면접을 하기 전에 우리는 면접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답변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면접 중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면접 후 단계, 그러니까 면접을 마치고 난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면접 전, 중, 후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면접을 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면접 전 단계, 면접 준비 단계겠죠. 면접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여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소개서 작성이에요. 선생님, 면접하고 자기소개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 친구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면접은 결국 자기에 대한 궁금증을 이 질문자들이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 결국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결국 예상 질문들을 파악해 본다라는 것과도 뭐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이 면접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기사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먼저 제출을 하고 나서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자기소개서 작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뭐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경지식 쌓기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그런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들은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부분이 대비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뭐 시사에 대한 상식을 질문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지적 수준을 파악한다던가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엔 또 우리가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런 답변들을 하기가 용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을 쌓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하기 전에 모의 면접을 해보면 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도 해보고 연습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는 것, 그것도 뭐 굉장히 유용한 뭐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답변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답변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면접 중 단계,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을 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면접 중 단계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저 사람, 그 상대방 면접자가 그 면접관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있는 질문들을 너무 평범하게 받아들인다던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대답하는 것,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의 의도가 뭔지 잘 파악을 하시고, 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 내용을 유심히 잘 듣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네. 어, 면접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이 면접에서 유리해요. 그리고 결론을 맨 마지막에 제시하는 방식은 좀 장황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면 동문서답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까운 사례를 들어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면접을 보게 되면 뭔가 자기를 특별한 존재처럼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떤 거창한 사례를 제시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좀 과장하게 되고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사례들, 이런 것들을 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요.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이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점검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점검 단계라고 하는 것은 면접 후, 면접이 끝난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른 자세와 진지한 태도로 임하였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면접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면접 때 답변했던 내용을 회상해보고 부족한 점을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 면접이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면접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면접을 본 곳에서 바로 합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요즘처럼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내가 면접을 볼 때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접에 답변했던 내용을 회상하고 부족한 점을 점검해보고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